자, 이제 교재를 아까 펴보시면 146조. 그 타이틀 한번 같이 뜻을 보세요. 자,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거를 제도상으로는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그래. 자, 문장침 그대로 하면 개발 행위에 따른 그랬죠? 그럼 개발 행위를 하면 뭐 만들고? 요거 만들면서 하라 그 말이잖아. 그래서 기반 시설 뭐라고 그래? 연동제 그래. 자, 연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같이 온다. 그래 개발 행위 할 때는 뭐 하고? 기반 시설 만들면서 하라. 그래서 기반 시설 연동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법률의 용어는 개발 행위에 따른 그 말은 개발 행위를 하면 기반 시설 만들면서 하라. 제도상으로 뭐라고 그래? 기반 시설 연동제 그래. 그래서 아까 개발 행위 허가제나 기반 시설 연동제는 모두 뭐를 방지? 난개발.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법률 용어는 저렇게 써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항상 뜻만 이해할 수 있으면 외울 필요도 없지. 지문 나면 개발 행위 하면 뭐 만들고 기반 시설 만들면서 하라. 그런 제도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를 도표로 내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나오는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는 기반 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용어부터 빨리 기셔야 돼. 끝에가 구역이라고 써지니까 또 용도구역으로 착각하신 분도 있어. 용도구역 아니죠? 용도구역 5개는 혹시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그 끝에도 다 구역이라고 돼 있어. 그렇지만 용도구역은 그 5개고 요건 연동제에 나오는 구역의 이름이에요. 요것들을 빨리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용어의 이름 같은 거 요것만 좀 구분해도 금방 해. 그리고 이거는 단어를 다시 한번 해봐요. 개발한다. 아까 몇 가지죠? 5가지. 그러면 5가지 개발을 하면 밀도라는 말이 뭐가 빽빽해져? 그죠? 빽빽해져. 그러니까 뭐 하려고? 관리하려고 만든 구역이야. 여기는 기반 시설을 뭐하라? 부담하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개발 행위 할 사람이 뭐하라? 기반 시설 만들면서 하라 그 말이야. 부담 그 말이야. 네가 만들면서 하라. 그걸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렇게 말해. 그러면 요게 어떤 곳이냐? 자, 책에 없지만 의의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언제 이런 거를 지정하게 되냐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야.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그럼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기반 시설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용이할까요? 곤란할까요? 곤란할 때 지정하는 게 바로 기반시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해봐요. 이 건물 앞에 도로가 있죠 지금? 그럼 여기다 도로 확장하려면 쉬워 어려워? 어렵지. 이미 개발이 끝나서 도로 주변에 건물이 들어섰는데 확장하려면 건물 다 철거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럴 때 지정하는 게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 말이야. 그럼 거기다는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적게 하려고 지정되는 게 관리 구역이야. 자, 여기는 신규 개발 지역이야. 신규로 개발할 지역. 그럼 신규 개발이가 그전에는 뭐 하는 지역이야? 보전 지역이겠죠? 그럼 보전 지역인데 신규로 개발하려고 그래. 그러면 신규로 개발할 지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뭐한 지역일까요? 필요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여러분이 개발한다고 생각하면 돼. 신규 개발은 예를 들어서 미니 신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파트 막 몇천 세대 지으려고 해. 아파트 여러분 몇천 세대 지어 못 지어? 여러분들은 못 짓잖아. 그럼 건설회사가 아파트 몇십 세대 몇천 세대 지으려고 하면 거기다 뭐 만들고 기반시설 설치하고 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여러분 여기를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개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미니 신도시급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러니까 미니 신도시. 그럼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뭐 건설회사가 공공이 와서 개발하려고 한다. 그럼 그런 지역에다 뭐 만들어라? 도로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해야 된다. 그거는 그런 행위를 할 사람들이 만들고 하라. 그게 무슨 구역? 기반시설 부담. 내가 부담하면서 해라. 그래서 부담구역이야. 저기는 너무 많이 개발을 못하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 관리구역이다. 이렇게 되면서 의미가. 그럼 두 번째가 지정대상. 지정대상은 주상공이에요. 그럼 여러분 배웠어. 주상공은 뭐 하는 지역? 개발하는 지역. 그럼 개발하는 지역은 여러분이 개발했을까요? 안 했을까? 다 했어. 이미 개발이 끝나 있어. 그런데 이런 주상공에서도 앞으로 개발 행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아까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땅이 있어. 그러면 땅에서 요건만 갖추면 뭐 받으면 돼? 허가 받으면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미 개발이 끝났는데 개발 행위 하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일단 뭐가 되죠? 예상이 되겠지. 자, 현재 우리 동네가 개발되고 우리 동네가 또 아파트가 한 1000세대 들어오려고 그래. 그럼 1000세대 들어오면 도로 확장해야 될 것 같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되겠지. 그런데 부족해. 현재가 부족하죠. 그 부족이 예상이 됐어. 예상이 됐는데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이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부족할 것은 예상되는데 설치가 곤란할 때 지정이 돼. 그래서 곤란할 때 지정하니까 많이 하게 적게 하게 좀 적게 하도록 만들겠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어떻게 적게 하냐면 지정이 되면 지정의 효과는 그 당의 지역에 적용할 용적률 최대 한도 50% 범위 50%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이 돼. 그럼 여기서 당해 지역 그러면 어디를 말할까요? 주상공 그 뜻이야. 그러면 당해 지역에 적용할 용적률 최대 한도가 있어. 그래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건 외우지 마시고 보기로 할 거니까. 주거지역은 용적률 최대가 500이야. 상업지역은 1500이야. 공업은 400이거든. 그럼 이런 최대 한도가 있는데 그걸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하겠다? 강화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저 숫자를 반으로 낮추겠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발행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적게 하겠지.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보통 상업지역에 1500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층수가 한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근데 저걸 반으로 낮춰서 10층밖에 못 끼워. 그럼 여러분들이 건물 지어서 임대 수익을 내야 되는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개발 행위를 적게 하게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 지역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뭘로 지정해? 요놈 지정해. 그럼 지정하면 요런 숫자를 갖고 있었던 용적률이 뭐나? 반토막 난다 그 말이야. 그럼 반토막 나니까 규제가 강화되니까 개발을 좀 많이 해 적게 하게 된다. 그래서 규제가 되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자 이쪽을 들어가 볼게요. 이쪽은 지정 대상이 어디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제가 상식으로 해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그래서 외의 지역. 그럼 어딘가요? 녹, 관, 농, 자 이렇게 뜻이 나와야 돼. 왜냐?
개발밀도 관리구역 어디야? 주상공이잖아. 그럼 주상공이 아닌 게 녹관, 농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 개발지역이야, 보전지역이야? 보전, 미개발이야. 그럼 미개발 지역을 신규로 뭐 하겠다? 개발하겠다. 이런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도 당연히 개발행위를 하게 되는데,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해져?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더라. 그런 내용이지. 그럼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네가 기반시설을 첫째 설치하거나, 설치하거나 아니면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확보해줘라. 이런 뜻이 돼. 그러니까 네가 개발 사업하면서 시설을 뭐 하거나 만들든가, 못 만들면 뭐로? 용지를 확보해줘라 하는 것이 무슨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나와. 그러면 지정의 효과. 여기는 지정의 효과가 두 가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지정의 효과가 바로 1년이라는 숫자가 나와.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네가 기반시설 뭐하라? 설치하라. 설치하기 위한 뭐를?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몇 년 안에? 1년 안에. 또 1년에 대해서 해제 조항이 있다. 이렇게 나와. 해제. 그럼 해제 조항이 있다는 1년 안에 안 하면 1년에 무슨 날? 다음 날. 우리 시료 배우셨지? 그거가 마찬가지. 해제된다 그러면 1년의 다음 날까지 안 하면 1년의 다음 날 요거 없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없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 반드시 설립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우선 오늘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과 동시에 몇 년 안에는 1년 안에는 그 시설을 만드는 설치 계획. 요게 수립이 된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배운 거니까 여기까지 해드릴 거야.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말해. 혹시 간주란 뭐야? 뭐뭐로 본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계획만 만들어도 지구 단위 계획만. 그럼 우리 지난주에 이걸 배웠거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어딘가 개발하려면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하고, 지정하면 뭐를 만들어? 지구 단위 구역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럼 그게 만들면 무슨 계획이야? 개발 계획 그랬지. 그럼 개발 계획으로 보니까 여기에 설치 계획도 이미 뭐 된 것으로,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 시험은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를 첫 시간부터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되니까 지금 좀 어려워도 한 번 정도 들어보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쪽은 지정이 되면 효과가 뭐 돼? 용적률이 뭐하는? 강화되는 효과고, 이거는 뭐 돼?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기는 안 하게끔 하고 여기는 하도록 하자. 이런 개념이야. 그게 개발 밀도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정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요걸 누가 어떻게 하냐면 심의 거쳐서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나와. 근데 이 지정 고시하는 사람은 특광시장군수예요. 그럼 상식으로 해볼게요. 자, 울산광역시가 여기가 이미 개발이 끝나 있어. 근데 기반시설이 자꾸 부족해져. 그럼 여기를 울산광역시장이 뭐로 지정하면 되나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돼. 그럼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여기에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 얼마? 반으로 줄여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럼 여러분 상식으로 봐도 더 해야 돼? 안 하게 돼? 좀 안 하게 된다. 이런 목적이 돼. 그럼 이제 시민은 배웠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그럼 요 사람들이 전부 지자체니까 앞에가 뭐라고 붙어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계획을 만들거나 뭐를 지정할 때도 무조건 심의가 들어가면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장관이 할 때는 중앙자 붙이고, 지자체가 할 때는 지방자 붙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 다시 해볼까요? 지정했고 알려주는데
왜 공고 안 하고 고시했느냐? 고시했으니까 언제? 저거 해제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고시하는 거야. 이제 그거 아시겠지? 공고 고시가 무슨 뜻? 알린다. 알린데 잠깐 동안 그럼 뭐 공고 계속 그러면 고시 이런 거예요. 그렇게 계속 쓰는 용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은 지정할 때 의견 청취와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특광시장 군수예요. 그러면 심의는 이제 안 써도 알겠고 여기서 의견 청취는 이제 주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요놈이 한 문제야. 이게 여기서 한 문제를 내는데 요렇게 비교 문제를 내겠죠. 그럼 이쪽에는 뭐가 없는데 의견 청취가 없는데 이건 의견 청취가 있다 그 말이겠지. 그럼 상식으로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무슨 시설을 만들어? 기반 시설을 새로 만드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땅에 도로 만들려고 그래. 그럼 도로 만들려면 여러분한테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지. 그래서 의견 청취가 필요해. 여기는 내가 개발행위 하는데 내 땅 옆에 다른 사람 의견 들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래 여기는 의견 청취가 없고 여기는 의견 청취가 요걸 시험에서 물어볼지도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이따 딱 사진 하나 찍어서 정리하시면 돼. 요걸 책으로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책을 한번 봐보세요. 자 146쪽에 보면 제2절 해서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1번 의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뭐 할 것이 예상이 돼?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는 뭐하다?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2번 지정권자는 특광시장 군수고 3번 지정대상 지역은 항상 어디에서? 주상공 그리고 4번 지정기준은 지금 보실 필요 없고 오른쪽 5번의 지정절차 자 첫 줄 특광시장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자 둘째 줄 거기서부터 밑줄 지정 변경하려면 그 다음 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라? 심의 거쳐라. 그럼 2번 내려와서 고시의 둘째 줄 역시 지정 변경했으면 거기에 공보라는 말이 나오죠.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해야 한다. 왜 공보가 나왔죠? 이게 누구니까? 지자체니까 고시할 때 어디에다? 공보. 장관이었으면 관보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항상 고시나 공고할 때 지자체는 공보, 장관이 할 때는 관보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고 지정고시 효과가 나와 있나요? 자 거기 효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별로 안 좋은 책이야. 그럼 대통령령을 거기다 써주면 되지. 왜 여러분한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런 말을 쓰느냐 그 말이야. 그 밑에 봐보세요. 이렇게 여기 대통령령이야.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되지. 당해 지역에 적용할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 이렇게 써주면 되지. 왜 그렇게 자꾸 하느냐 이게 말이지. 참 요즘에 책 쓰는 사람들이 문제가 좀 있어. 아 이걸 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드냐 이거야. 어렵게. 그럼 다시 그 밑에 보세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하고 첫 줄 올라가.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 적용 이렇게 밑줄 그으세요. 지금 여러분 골치 아프잖아 이거. 내가 또 설명 안 해주면 이건 또 안 될 거고. 이거 책 쓰는 사람들이 좀 반성해야 돼. 이거는 왜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하냐고. 이게 어려워 죽겠는데 어려운 책을 쉽게 풀어서 써줘야지. 그러니까 대통령령은 지나 알고 우리는 이걸 풀어서 써줘야지. 자 풀어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 당해 지역에 적용할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안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 적용한다. 그러니까 밑줄 그으면 자 밑줄 다시 해봐.
여러분 책에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 50% 범위에서 하고 그 윗줄에 뭐라고 돼 있어?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 적용 요렇게 가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어려운 책을 쉽게 써줄 줄 알아야지. 그럼 우리 이제 혼자서 공부하시면 이건 도대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자꾸 질문이 들어오는 거야 이걸. 반드시 그렇게 고쳐놓으시고.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1번의 개발밀도 관리구역 어디? 외의 지역에서. 그럼 항상 우리는 어디를 말한다? 녹과 농자다 이렇게 떠올리면 되고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한 구역이다. 그럼 그 밑에 시설 한번 읽을게요. 자, 당연히 미니 신도시 만들었어. 그럼 아파트가 만들었겠죠? 아파트 만들어서 뭐부터 있어야 돼? 도로, 그 다음에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당연히 있어야 될 거야.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 시설 같은 거 외우려고 하지 말자는 얘기. 당연한 걸 생각하면 돼. 자, 아파트 만든다. 그럼 뭐 없는 데는 도로, 그 다음에 주변에다 공원, 녹지,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수돗물 공급, 하수도 버려야 돼. 폐기물 있으면 폐기물 처리해야 돼. 그런 개념이지. 그때 대학에다 딱 포인트 하나 주세요. 그 학교에다. 그 우리 학교에 시험을 내는 게 뭐냐? 그 끝에 뭐는 재배, 대학은 재배. 요걸 시험에 내.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요렇게 내거든. 그때 거기다 대학이 써졌으면 바로 찾으시면 돼. 요런 게 통째로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어떨 때는 통째로 한 문제. 어떨 때는 지문상에다 그걸 쭉 써놓지.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을 줄 알으셔야 돼. 그냥 시설 다 외운다고 하면 절대 못 외워. 그러니까 상식으로 연상하고 학교도 있어. 그러면 우리 아파트 단지 주변에 초등학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거는 당연히 뭐 도로 건너면 안 되잖아. 교통사고 나니까. 그러니까 있고 그 주변에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있어야 돼. 굳이 대학은 설치 의무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신도시에는 대학이 들어가야 돼. 근데 미니 신도시는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대학이 없다. 그거만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 지정권자 그러면 특광시장군 수죠. 지정대상 지역 그러면 자 필수적 이런 거 나중에 보시고 거기에 3번에 보면 하단에 반달가로 3번 지정기준 있나요? 지정기준의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거기 숫자 확인하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얼마? 10만. 최소 10만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거. 그럼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하는 거 아니겠죠 이제? 그래서 이걸 미니 신도시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미니 신도시 만들면 아파트 단지 만들 거고 상가 건물 들어갈 거고 그런 뜻이야. 그 다음 장에 넘기셔서 지정 절차. 그러면 지정 절차는 자 첫 줄에 지정 변경하려면 누구의 의견? 주민 의견. 그리고 그 다음 줄 지방도시민의 심의. 그리고 그 다음 줄 끝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놓고 1번 특광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그 설치계획 수립하고 관리계획에 반영하라 해놓고 반달가로 3번 내놓으세요. 아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뭐한 것으로 수립한 것으로 본다. 4번에 해제의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그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반드시 몇 년 안에? 1년 안에 수립하라.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번 과정은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페이지를 어디로 넘기시냐면 쭉 넘겨서 171쪽. 자, 171쪽에 도시개발법이 나올 거예요. 찾았나요? 오늘은 이 도시개발법 시행 절차만 내가 한번 해드릴 거니까 다음 주에 내용은 들어가도록 하고 아까 배운 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자, 도시개발법은 어디 구역에만 이게 적용이 되나요? 아까 첫 시간에 그림 무슨 구역?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안에만 적용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야. 그러면 서울특별시 전부에 도시개발법이 적용한다. 맞나요? 일부가 아니라 무슨 구역?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야 돼. 거기에서만 적용하는 법이야. 자, 그럼 울산광역시 전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이 적용돼, 도시개발법이 적용돼. 국토계획법이야. 그리고 무슨 구역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거기에서만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적용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러면 도시지역과 비도시를 대상으로 해.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든 도시지역이 아니든 무슨 구역 지정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해. 그러면 이 안에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방식이 몇 개가 있냐면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먼저 수용 방식. 자, 여러분들 항상 수용하면 무슨 의미? 강제로 땅을 뺏어다가 사업하는 방식. 그게 수용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용되면 뭐 해주면 되냐면 손실보상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땅 뺏어갔으니까 뭘로? 돈으로 보상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학문적으로 공용 수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있어. 환지. 요거는 그대로 읽으면 돼. 땅으로 교환, 토지 교환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신도시 만들 때 지목이 대인 쪽에서 사업할까요? 아니면 전답, 임야 요런 쪽에서 사업할까요? 요런 쪽에서 하겠죠? 여기는 땅값이 비싸서 사업을 못해. 이미 개발돼 있으니까. 요건 전답, 임야는 값도 낮고 넓은 지역을 갖고 있잖아. 개발하기 쉽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요런 쪽에서 해. 그럼 여러분이 이걸 갖고 있다가 사업이 끝나면 뭐로 받아? 요렇게 받아. 이게 환지야. 임야라는 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로? 대지로. 여기 새로운 땅이 이렇게 받는 걸. 이걸 뭐라 그래? 환지 방식 이렇게 말해. 그럼 요놈 뺏어다가 사업하는 걸 뭐라 그러고? 수용. 땅으로 바꿔주는 방식은 환지 이렇게 말해. 이거를 공용 환지 방식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는 1번하고 2번을 합하니까 혼용 방식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이번에는 배울 필요 없고 다음 주에 요 환지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환지 방식을. 오늘은 절차를 먼저 설명할 거고. 자, 다시 그림으로 또 들어가서 자, 서울특별시, 광역시 6개, 대한민국의 모든 시, 모든 군 이런 곳은 다시 무슨 법이 적용이 된다? 국토계획법이 적용이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국토계획법이 적용을 받아. 그러면 국토계획법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할게요. 크게 두 개로 분류하면 여기 도시지역, 여기 비도시예요. 그럼 이런 도시지역이라는 걸 다시 지정을 한다. 또 비도시를 지정한다. 모두 요 국토계획법의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다. 혹시 기억나는 거 보세요. 결정이 되고 효과가 발생하려면 무슨 도면 고시한다? 그러죠. 여기까지 배우셨지. 그래서 요게 고시가 돼야 도시나 비도시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이때 요 부분에 대해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럼 다시 무슨 계획이? 관리 계획이 또 결정해야 되겠죠. 결정하고 또 무슨 도면이? 지형 도면. 그러니까 항상 관리가 결정되면 뭐까지? 지형 도면. 그래야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국토계획법이야.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개발계획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는
신도시를 만드는 청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모든 신도시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가? 요 개발계획에 들어있어. 요거 수립고시를 누가 하냐면 지정권자가 해. 근데 지정권자는 이름만 지정권자지 국토계획법의 요 결정권자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법률이 똑같은 사람을 놓고 국토계획법은 결정권자 이렇게 부르고 도시개발법은 지정권자 이렇게 부르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법률에 따라서 어디는 결정권자, 어디는 지정권자 이렇게만 나와. 그래서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요건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러고 나서 도시개발구역. 요게 지정고시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정되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업을 하는 거는 아까 배운 거하고 똑같아. 실시계획을 작성해. 시행자가. 그럼 요 시행자는 지정권자로부터 뭐 받죠? 지정받겠죠? 그럼 지정 전에 뭐 했을까? 신청했고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줘. 그러면 무슨 공사라든가 민간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하기 위해서 계획 작성해. 작성했으면 인가고시가 되겠죠. 지정권자가. 그러니까 지정해 준 사람이 인가해줘. 그럼 아까 배운 대로 인가 받으면 무슨 권리 받아? 공사 착공 권리 받아. 똑같죠? 공사 착공 권리 받아. 그러면 착공 권리 받아서 사업 시행 이렇게 나와. 다른 말로 공사 착공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착공해서 이제 분류를 하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그럼 수용 방식은 착공했으니까 공사 완료 이렇게 볼게요. 공사 완료. 완료되면 완료했다고 보고, 보고 들어가면 준공검사. 자, 준공검사 끝나면 공사 완료됐다고 공고하면 된다. 그럼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운 거하고 절차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차가 똑같잖아. 아까 시설 만들 때도 실시계획 만들었고 누구 지정해서? 시행자 지정하니까 만들어서 인가받고 착공했고 완료되니까 보고했고 검사했고 공고했고 똑같네 이게. 그러면 결론은 시설사업과 개발사업의 차이는 뭐냐? 요 노란색으로서 요것만 더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니까 청사진 만들고 무슨 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 지정해야지. 그럼 지정되면 바로 사업 들어간다. 요런 원리가 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은 저거 하기 전에 계획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바로 환지 계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실시 계획은 공사하는 계획이고 이거는 환지,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계획을 요 계획이 하나 필요해. 나머지는 똑같아. 그래 놓고 마지막을 환지 처분 공고 또 이렇게 나와. 그럼 환지 처분이 뭐냐 그러면 소유권 확정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전답 갖고 있다가 대지라는 지목으로 확정이 언제 돼? 환지 처분 공고. 그러면 새로운 땅으로 여러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환지 방식은 내용 중에 뭐가 더 나온다? 환지 계획과 환지 처분 이걸 하나 더 배운다 그런 내용이야. 수용은 뺏어다니까 그냥 뺏어다 사업하고 이건 뺏어가지 않고 토지를 교환하니까 교환하기 위한 계획이 하나 있고 교환해주는 처분이 있다 그래. 여러분 상식으로 처분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래? 우리 내가 이렇게 물건을 갖다 팔았잖아. 팔면 어떻게 돼? 권리가 넘어가잖아. 권리 이전. 그래서 권리 이전의 소유권 확정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권리 이전.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처분 팔았잖아. 넘겼으니까 권리가 이전돼. 그러면 여러분 전답에서 뭘로? 대지로 이전됐어. 이 대지로 이전된 소유권이 뭐 확정됐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여기는 요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절차는 기본 절차는 같다 다르다? 같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절차해 놓으면 거기다 두 개만 추가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거든. 근데 만약에 아까 그 절차를 모르면 여기서 다시 해야 돼. 그럼 절차 엄청 늘어나지.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자꾸 어렵게 가는 거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거 하나. 그러면 요게 왜 이걸 지정하는가를 요걸 알으셔야 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도시지역,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놨어. 그럼 상식으로 봐볼게요. 지금 여기는 도시라고 그랬어. 도시. 여기 도시지역이야. 개발할 수 있는 땅이죠. 여기는 비도시야. 그럼 비도시가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개발할 수 없는 땅에다 개발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를 요놈 지정과 동시에 요 비도시도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된 것으로 보자 그 말이야. 만약에 그거를 도시지역이 아닌 쪽을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개발하려면 도시로 바꿔야 돼. 그럼 도시로 바꾸려면 뭐부터 해야 돼? 입안에서 결정고시를 다시 해야 돼.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 적게 걸려? 많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도시든 비도시든 무슨 구역이 지정되면 요게 지정되면 무조건 무슨 지역이 돼?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거야. 도시지역으로.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다고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지? 무슨 구역이 또 지정돼야 돼? 요 놈이 지정돼야 되잖아. 기억 안 나시나? 다시 페이지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요게 이제 왔다 갔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 자, 다시 100페이지 펴보세요. 아까 100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죠?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됐다고 개발돼 안 돼? 아직 안 돼. 무슨 구역 지정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 지금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야. 지구단위 계획구로 뭐 돼야 돼? 지정돼야 돼. 그래야 개발되잖아. 지난주 기억 안 나요? 자, 여기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됐어. 그렇다고 개발돼 안 된다니까? 다시 여기가 무슨 구역으로? 지구단위. 그럼 요놈 지정되면 여기가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이 또 만들어져야. 요놈이 만들어져야 개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놈 지정이 되면 요놈이 또 지정돼야 돼. 그럼 또 지정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적게 걸려? 많이 걸리니까 이미 요걸로 뭐 된 것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자 그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죠? 빨리 사업할 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요거 나오면 무슨 구역? 지구단위. 반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무슨 구역? 도시계획. 이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국토계획법에 기본이 안 되면 도시개발법도 안 돼. 도시정비법도 안 돼. 할 수가 없어. 기본 개념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비교해 드리는 거야. 항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우리가 앞에서 여기를 뭘로 지정하더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더라. 이유가 뭐냐? 계획적 개발하려니까.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지금부터는 도시개발법에서 여기만 지정하면 요 땅은 전부 무슨 지역으로 보고? 도시지역으로 보고 또 개발할 수 있는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걸로 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뭐하라? 사업 들어가게 된다. 요런 원리가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이 절차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미 요거는 안다고 가정하에 뭐만 배우면 돼? 개발계획 그리고 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거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오지. 여기서는 출제할 일이 없잖아. 이런 절차에다는 국토계획 이미 출제할 거니까. 그럼 여기는 요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요 과정을 보면요. 전부 누가 나와요? 지정권자, 지정권자, 시행자, 지정권자, 시행자, 시행자. 둘 중에 하나야. 지정권자 아니면 누구? 시행자야.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다음 주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지정권자하고 시행자부터 용어를 배우고 또 들어가. 그러면 다음 주에 시행자 배울 때 뭐 나올 것 같아요? 행정, 비행정, 또 공공, 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국토계획 배운 내용을 그대로 갖다 또 한 번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외워지게 돼 있지. 그러나 이런 거 순서는 한번 미리서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야 이 공부할 때 아까서 배운 절차하고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리할 거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사진 하나 찍으시고 또 요것도 사진 하나 딱 찍어 놓으시면 돼. 그럼 다음 주 시작할 때 요걸 또 한번 내가 또 써 이제 또 쓰면 여러분들 공부한 거니까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같이 외우면서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써놓고 요놈 가지고 지정권자가 누구냐,
시행자가 누구냐 요거부터 설명하고 다음 주에 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과정은 요 도시개발법까지만 진도 나갈 거예요. 도시개발법. 어차피 뒤에는 해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큰 타이틀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렇게 정리할 테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은 뭐 새로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다 새로워. 근데 새로운데 그걸 오늘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배운다. 요 생각하시고 항상 목표는 6개 법 중에서 무슨 법에다 신경 쓰자? 국토계획법만 어떻게든 잡아보자. 이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6개 법 중에서 국토계획법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년 4월까지만 국토계획법에 나는 어지간한 정도는 됐다.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합격하는 거야. 요 놈이 되면 나머지는 다 거기에 연관돼서 이름만 바뀌는 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국토계획법이 안 된 사람들이 하반기에 가면은 국토계획법 안 되니까 나머지 뒷부분은 아예 손을 못 대. 손을. 그래서 이제 범위가 못 봐 보니까 2차 과목을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1차부터 2차까지 동차 합격하실 분은 누가 뭐라 그러든 내 말을 들으셔야 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우선 민법 개론만 하라 이렇게 말해. 1차니까 민법 개론.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 1차밖에 합격 못해. 어차피 지금 시작할 때는 민, 개, 공 이렇게 돼서 순서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민법이야. 그래서 민법부터 하라는 거지. 나머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민법을 주로 많이 하되 항상 여러분들이 내년 2월까지는 나머지 과목 안 해도 돼. 뭐 중개사법, 공시세법 안 해도 돼. 대신에 수업만 나오면 돼. 수업만. 그건 수업 듣고 요 3개는 복습을 하라는 이야기야. 다른 거는 지금 여러분이 듣고 만약에 1월 달에 공시법에 그러면 가만히 듣기만 해. 그러면 들어도 요놈 들으면서 다 해결돼. 그러니까 3과목만 할 수 있으면 합격하지. 근데 요놈을 빼놓고 한 4월까지는 딱 민법 개론만 하잖아. 그럼 바로 5월부터는 공법을 못 쫓아가. 그래서 2차를 포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년에 동차로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처음부터 민법 개론하면 그럼 우리 일주일 중에 이틀을 하면 되잖아.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이틀씩 하면 돼. 나머지는 그냥 수업만 들으시면 되고. 근데 우리 학원의 특징이 꼭 이렇게 말해. 요거 빼고 민법부터 하라 그래. 그럼 지가 나머지 책임져 줄 거야? 그건 아니잖아. 내가 그래서 학원마다 가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꼭 가면 상담할 때 민법만 하라 이렇게 말해. 아니 민법 한다고 나머지 되나? 안 되는 거야.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 상담한 사람도 마치고 여러분도 잘 알아들어야 돼. 민법 중요하니까 그걸 많이 하라 그 말이지. 나머지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민계공 이러는 게 여러분 8회 때까지는 여기 1차 과목이 공법도 8회 시험까지는 민법, 개론, 갱법이 1차 과목이라니까. 근데 너무 3개를 어려운 걸 가니까 1차 합격자가 안 나오니까 그럼 공법을 실무니까 2차로 빼자 이렇게 해서 1차가 민법 개론이 된 거고 2차가 중개사법이 된 거야.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3가지라는 개념을 알고 시작하시라는 얘기야. 여러분이 내년 6월까지 나머지 공부 안 했다고 상관없어. 그래도 합격해. 왜? 민법 개론 공법하면 나머지 다 연결돼 있거든. 민법 배워? 세법도 연결돼 있어. 민법에가. 공법? 세법 연결돼 있잖아. 공법하면 뭐 공시법 연결돼. 민법하면 공시 연결돼.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해도 수업만 듣고 가시면 돼. 수업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요것도 1대 1대 1 중개사법도 1 공시도 1 세법도 1 그러면 무조건 불합격이요. 왜? 쓸데없는 걸 하니까. 비중이 달라. 비중이.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는 민법, 개론, 공법에다 맞춰서 하시라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 공부 처음 하실 때 처음부터 이게 습관이 되면 할 수가 있어. 근데 처음부터 민법, 개론만 해놓잖아. 2차가 안 돼. 나중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하면 돼. 나는 내년에 1차만 그러면 그냥 민법만 해. 민법만. 민법만 하다 보면 개론은 되겠지. 근데 나는 2차까지 합격하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뭐까지 민법, 개론, 공법을 지금부터 하시라는 얘기야. 지금부터. 공법 못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애 먹고 그러지 말고 지금 처음에 할 때 입문과정 할 때부터 공법에 딱 이렇게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년에 그냥 무조건 동차로 합격하시잖아. 이렇게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학원에 누가 뭐라 하거든 나는 1, 2차 동시에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가지 동시에 한다. 이런 목표만 가지시면 돼. 그것만 안 하고 실수 안 하면 돼. 다 알고도 민법이 중요하다니까 그냥 하루 온종일 일주일 내내 민법만 해? 그러면 민법은 되겠지. 나머지는 다 안 돼.
그럼 같이 이제 그때부터는 못 날아가니까 미리 사시라는 얘기야.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내년에 동차로 합격하시니까 하시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